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남게 된다면 전술적인 측면에서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즌 초반부터 지적받던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동선 문제 해결됐을까요? 페리시치가 영입된 후로 손흥민이 미드필더처럼 뛰고 있는 문제 해결됐을까요? 무엇보다 손흥민을 희생시키는 전술 속에 토트넘이 좋은 경기력이 나오나요? 위 질문들의 대답은 모두 아니옵니다. 손흥민의 경기력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콘테 감독의 전술 속에서 빛날 수 있는 윙포워드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관 탈출에 사력을 다해야 하는 토트넘 입장에서 모든 컵 대회는 허투루 경기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득점해서 이기는 경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콘테 감독은 AC 밀란과의 중요한 일전에서도 자신의 전술 안에 손흥민을 가둬놓고 기용했습니다. 손흥민이 왜 부진한가에 대해 다뤘던 영상에서 지적했던 문제가 거의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빌드업 과정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미드필더처럼 밑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포지셔닝을 보여줍니다. 이때 페리시치는 손흥민보다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밀집된 공간에서 손흥민이 볼을 받아봤자 할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도 백패스를 내주는 것으로 플레이가 끝나버리죠. 손흥민은 자신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역할에서 뛰고 있는 셈입니다. 두 선수가 호흡을 맞춘 것도 이제 8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동선도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이 아닙니다. 페리시치가 전진해서 볼을 받게 되자 손흥민이 페리시치 쪽으로 이동합니다. 손흥민은 페리시치와의 연계를 원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지만 여기서 페리시치의 선택은 크로스입니다. 두 선수의 호흡과 동선이 전혀 맞지 않는 모습이죠. 측면에 위치한 두 명이 이렇게 호흡이 맞지 않게 된다면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이 합 스페이스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도 토트넘의 합 스페이스 공격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이 미드필더처럼 뛰면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손흥민이 패스를 받을 때의 자세입니다. 손흥민이 첼시전에서 넣었던 원더골 다들 기억하시나요? 손흥민이 알리에게 패스를 받을 때 몸의 방향은 상대 골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첼시전 골처럼 손흥민은 상대 골문을 바라보면서 공을 받을 때 장점이 나오는 선수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포지셔닝에서는 상대 골문이 아니라 토트넘 골문을 바라보고 패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패스를 받게 되면 당연히 손흥민의 플레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손흥민이 패스를 받게 된다면 공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는 단 2개뿐입니다. 페리시치에게 패스를 건네주거나 중앙으로 이동해 우측 동선을 잡는 것뿐이죠. 선택지는 2개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에서 멀어지게 되죠. 손흥민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손흥민은 에데르송이나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건네줍니다. 그렇게 공격이 전개되고 쿨루셉스키가 크로스를 올릴 때 손흥민은 전혀 득점에 관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 페리시치는 페널티 박스 안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흥민을 통해 페리시치에게 패스가 전달됐을 때입니다. 페리시치가 공을 잡고 크로스를 준비할 때 손흥민은 저 멀리 빠져 있습니다. 어차피 페리시치와 부분 전술을 통해 공격을 시도하라는 전술적인 지시도 없었기에 측면으로 이동할 필요도 없고 페널티 박스로 가담해도 크로스 전술에서 손흥민의 효용성은 매우 낮습니다. 토트넘 경기에서 자주 나오는 패스 동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손흥민이 뛰고 있는 좌측에서는 전혀 공간으로 나가는 패스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측에서는 공격적인 패스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현재 콘테 감독의 전술 안에서는 손흥민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역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패스맵에서 나온 모습이 그대로 나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페리시치가 영입된 후로 토트넘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좌측 공격 형태입니다. 데이비스가 페리시치에게 공을 넘겨줄 때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로 가담합니다. 패스를 받은 페리시치는 바로 크로스를 올려줍니다.
하지만 헤딩력이 떨어지는 손흥민이 할 수 있는 건 숫자 가담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러한 전술 세팅 속에서는 손흥민이 예전처럼 골을 넣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콘테 감독은 세계에서 가장 뒷공간을 잘 파고들 수 있고 슈팅 능력과 마무리가 강점인 손흥민의 특징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이 능력들을 가장 잘 활용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케인과 연계하면서 뒷공간 침투를 할 때였습니다. 특히 케인이 아래로 내려오고 상대 센터백이 끌려 나온 그 뒷공간을 손흥민이 노리는 형태인데요. 이 장면에서는 뒷공간 침투에 특화되는 손흥민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콘테 감독은 이번 시즌 페리시치를 영입하면서 높게 전진시키고 있고 손흥민은 그보다 아래에 위치합니다. 득점에 강점이 있는 손흥민을 지원 역할을 맡기고 있고 골문과 멀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득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손흥민이 보이지 않았던 AC 밀란전에서도 손흥민이 번뜩였던 순간들이 아예 없던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한창 잘 나갔을 때처럼 밀란전에서도 손흥민이 가장 빛났던 순간들은 바로 앞에 공간이 있을 때입니다. 손흥민이 공간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전방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으로 뛸 수 있게 됐을 때 손흥민은 제일 위협적인 선수가 됩니다. 밀란과의 1차전에서 이 장면은 옵사이드로 선언된 장면이었지만 손흥민의 장점이 잘 나온 상황이죠. 손흥민이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은 죽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손흥민의 장점은 밀란과의 2차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좌측에서 손흥민이 상대 수비 라인과 밀접하게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면이 나오자 손흥민이 바로 손을 듭니다. 자기한테 공간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붙여달라는 얘기죠. 손흥민의 경기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직감적으로 아실 겁니다. 딱 지금과 같은 상황을 손흥민이 정말 좋아한다는 걸요. 45도 각도로 이동해 오른발 슈팅을 시도할 수도 있고 또 사이드로 치고 나가서 왼발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죠. 아니면 에메르송과 부분 전술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손흥민에게 플레이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면 수비수도 손흥민을 막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도 손흥민이 위협적이라는 걸 알기에 수비가 순간적으로 좌측에 쏠리면서 페널티 박스에 케인과 수비수가 1대1로 붙는 상황도 연출되죠. 손흥민은 92년생, 이제 만으로 30입니다. 선수로서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죠. 더군다나 스피드를 살리는 윙어라는 포지션의 특성상 손흥민은 이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콘테 감독은 토트넘을 나갈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최근 토트넘은 가까스로 4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챔피언스리그 탈락과 함께 또다시 무관이 유력해지면서 콘테 감독과의 결별을 준비하고 있죠. 또한 콘테 감독도 이 문제에 대해 토트넘이 나한테 실망했을 수 있다. 구단은 나를 중간에 경질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콘테 감독 본인도 이별을 준비하는 듯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콘테 감독이 오는 6월 나간 뒤에 새로 부임할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 손흥민의 역할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콘테 감독과 비슷한 후임이 온다면 손흥민은 다른 팀을 알아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부르는 팀이 있냐? 어디로 갈 건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지적 손흥민 관점이 아니라 이것은 곧 토트넘의 문제입니다. 콘테 감독이 손흥민을 이렇게 계속 활용한다면 손흥민의 침묵은 이어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토트넘은 득점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경기들도 줄어들 겁니다. 물론 현재 손흥민은 토트넘에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단순히 팬 입장에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손흥민은 실제로 토트넘에서 최고 대우를 받고 있고 구단과 코칭 스태프,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경기장에서의 손흥민이 전부가 아니라 토트넘에서 손흥민 본인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축구적인 면만 볼 때 콘테 감독같이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활용하거나 득점력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감독이 후임으로 온다면 손흥민이 다른 팀을 찾는 게 합리적입니다.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콘테 감독처럼 하나의 틀 속에 선수들을 끼워 맞추는 감독이 온다면
손흥민의 장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손흥민은 선수들의 능력을 100% 끌어낼 수 있는 감독 밑에서 뛰어야 됩니다. 가장 최근 치러진 12일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손흥민은 이반 페리시치 없이 조금 더 높게 전진된 위치에서 움직였고 결국 골을 기록했습니다. 페리시치가 뛰지 않고 손흥민이 득점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결국 손흥민은 희생해야 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된 셈이죠. 손흥민은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감독과 환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그 손흥민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 확신합니다.